제가 저번에 전세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영상을 남겼었는데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전세를 구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긴 했는데 그때 영상 끝에 얘기했다시피 구하면서 제가 발휘했던 팁들? 좀 소소한 팁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했다 정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집을 구해야 할지 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고 원하는 컨디션을 방의 컨디션을 파악하는데 직방, 다방, 네이버 세 군데 다 활용을 했어요. 사실 그 매물은 허위 매물이라고 저는 100% 생각을 하고 그냥 시세 정도만 확인하는데 활용을 했고 실제로는 네이버 부동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 번호를 가지고 부동산에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로 문의했을 때 한 50% 정도는 허위 매물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있는 매물이어서 생각보다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직방, 다방, 네이버를 모두 이용해서 파악하시되 매물을 번호를 찍어서 물어보시는 거는 네이버를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부동산에서는 뭐 네이버 매물이나 뭐 어디나 다 똑같다고 해요. 다 허위 매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여튼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잖아요. 뭐 직장이나 본인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80% 정도까지 나온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80%까지 나오는지 불안한 거예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 카카오 전세대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아볼까 하고 했더니 생각보다 한도 조회가 되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사 갈 집, 보증금, 소득 정도 개인 정보만 넣으면은 얼마에 몇 프로까지 된다. 그리고 이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랑 비슷하거나 카카오뱅크보다 더 금리가 낮을 거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0.01%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로 활용해서 먼저 한도 조회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뭐 이율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창구에 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인 대출 실행 순서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랑 블로그 통해서 공부를 미리 했었어요. 저는 전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8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연말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평상시에 유튜브 많이 보고 블로그 궁금한 거 용어 같은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거는 블로그로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두셔야 방을 알아보러 다니실 때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들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미리 공부해두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질권 설정, 채권 설정 이런 말들은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가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방 보는 기준을 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뭐 방 크기는 어때야 하고 예산에 들어와야 하고 위치는 어디고 출퇴근은 어떻고 주변 환경은 어떻고 치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텐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보증보험이 되는 그런 매물들을 구하셔야 해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당장 제가 내일 죽거나 막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지키는 방법은 본인이 계획을 플랜 B, C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하게 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보증보험 가입이 꼭 되는 그런 매물들을 구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 대출 상품 중에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1금융권 은행들에서 다는 취급하지 않고 은행별로 다 다르게, 이제 어떤 데는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은행은 또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애초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그 건물의 보증보험을 그냥 같이 가입해요. 제가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같이 가입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대신 좀 조건이 까다롭기는 해요. 전세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본인의 소득도 중요하고 신용도 중요하고 건물의 상태, 등기 상태, 그리고 보증금, 뭐 융자 얼마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전세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이게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직접 해보시거나, 요즘에는 전화 상담도 되게 잘 되거든요. 상품 설명 정도는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전화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심대출은 어렵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에요. 전세 안심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안심대출 상품 이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그 집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질권 설정이란 말이 뭐냐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집주인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출 상품이든 전세 대출은. 근데 그 집에 대한 우선권을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질권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이 은행한테 받은 돈은 저한테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저한테 못 돌려주고 은행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빼게 됐어요. 집을 빼게 되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받은 보증금을 은행을 통해서 받았는데 은행에다가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저한테 이중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질권 설정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집 알아보면서 질권 설정은 안 된다라고 했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집주인 아니면 부동산이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세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분들은 치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1층에 공동 현관 출입 비밀번호가 있는 건물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좀 집에 대한 이중 잔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점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부동산 계약하실 때 집주인에게 안전 걸쇠가 없으면은, 집에 본인 집 문에 없으면은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집은 집주인분께서 안 해주신다고 해서 아빠가 한번 오셔서 걸쇠를 따로 달아주셨어요. 집주인한테는 당연히 미리 허락을 구해서 나갈 때는 저걸 떼지 않고 두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사할 집에도 걸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달려고 했는데 다행히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걸어주시겠다고 해서 안전걸쇠 되어 있는 상태로 입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알아보실 때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많이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개글들이 되게 다 복부시고 사진도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사진들을 동일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진짜 99%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감이 오는 게시글들이 있어요. 이거를 부동산에서 복부 타지 않고 직접 입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이 오는 그런 게시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동산 매물 올린 부동산 소재지가 제가 예를 들어서 당산동에 구했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신림동이고 봉천동이면 진짜 먼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보고 매물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직접 내놓은 경우는 진짜 그 소재지 부동산 아니고선 없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진짜 200%, 300%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내가 가고자 하는 동네의 소재지가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은, 소재지가 아닌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은 자기가 그 동네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동산들도 공동중개를 껴서 하거나 그런 거고, 또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파악하시는 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큼 그 동네를 알기는 저는 힘들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이미 월세를 2번 구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진짜로. 제가 이 동네만 처음에 올 때 이 동네만 구해봤던 게 아니고, 또 전셋집을 구하면서도 되게 유용하게 써먹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다. 아직 미팅 전이지만 그 부동산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동산이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 사무소가 맞는지 부동산 중개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부동산 소재지랑 부동산 이름만 검색하시면은 언제 개업을 했는지 공제증서, 그러니까 보험 공제증서를 주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협회 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미팅을 하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조건을 다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조건을 5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이 중에 진짜 꼭 지켜야 하는 조건 3개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2개는 약간 절충안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집 구하시는데 빠를 수 있어요. 저는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2번째, 동네가 조용하고 치안이 좋아야 하고, 3번째, 역에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이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걸어서 5분 이내에 집을 구해서 저는 되게 좋은 편이고, 생각보다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통근길에 대한 안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실 수 있고 주변 환경을 더 여유있게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집의 조건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조건들을 맞춰가시는 게 훨씬 집을 찾는 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맞는 집을 끝까지 찾아주는 중개인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야만 제가 2년 동안 살 집을, 큰 돈을 주고 살 집을 만족스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끝까지 찾아주는지 진짜 한번 계속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영등포 구청역 근처 당산동에서 그런 부동산을 못 구해서 다른 동네를 넘어갔고 운 좋게도 한 번에 그런 부동산을 찾게 됐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끝까지 구해주는 부동산을 만나셔야만 진짜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한 중개인의 반응도 보셔야 해요. 사실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동의는 꼭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냥 자기가 은행 가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주택보증공사 상품을 이용할 거다.
서울보증공사 상품 이용할 거다 하면은 그 지사에 가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 근데 부동산에서 가입한 해 만에 이렇게 월가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처럼 추천해주는 부동산을 만나셔야만이 좀 어느 정도 걱정을 덜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동산에서 부정부합을 가입을 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가차없이 자르세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동산은 책임감이 저는 오히려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돈을 보호하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야지.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 보이시면은 그냥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믿고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으로 집을 보실 때는 신축 같은 경우는 사실 마감 상태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 냄새 같은 경우는 환기를 좀 미리 해주고 피토치드 같은 거 칙칙칙칙 막 뿌려놓고 문 열어놓고 막 2번 정도 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은데 조금 연식이 된 집을 보실 때는 세 군데를 보셔야 해요. 옷장뒤 벽지랑 걸쇠 상태, 그러니까 문고리 상태, 그 화장실 문 뒤쪽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곰팡이가 많이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 문 뒤편에 곰팡이가 많으면은 세입자가 제대로 그 집을 관리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살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입주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또 2배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 뒤편을 확인을 하시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뒤편 문이랑 벽이랑 확인을 하시면은 깨끗하다. 그러면은 세입자가 어느 정도 이 집을 관리를 좀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걸쇠 상태를 보시면은 좋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쇠는 안전고리 걸쇠 말고 방문, 화장실 문 걸쇠 상태를 확인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끔 오래된 집들은 그게 되게 부실해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되게. 막 부식되어 있는 경우도 보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집의 관리 상태는 또 그걸 확인하시면은 또 알 수 있어서 문고리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문고리 상태가 별로네? 그러면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서 고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부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화장실 문 뒤편이 안 좋으면 이 집은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옷장 뒤 벽지는 되게 필수인데요. 요즘에는 붙박이장이 많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적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본인의 가구를 직접 들이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옷장 뒤의 벽지 상태 어떤지 꼭 확인을 하시고, 붙박이장도 가능하면 한 번은 열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꺼려 하시는 기존 세입자 분들도 계시긴 한데, 성별이 같거나 그러면은 좀 죄송한데 제가 이 안에 붙박이장 상태를 볼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양해를 구해보시고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을 결정하시고 나면은 꼭 낮에도 밤에도 혼자 한번 가보시고, 또 출퇴근 동선도 직접 한번 확인을 시간 내서 해보시면은 더더욱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을 구하고 나서 밤에도 가봤고 낮에도 가봤고, 걸어서 지하철역에서 승강장까지 가보고 타고 회사까지 걸어서도 가봤거든요. 생각보다 그 걷는 시간도 중요한 게, 역에서 너무 멀면은 아침에 지각하게 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 거리를. 그럼 너무 덥거나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집 같은 경우도 역 출구까지 걸어서 정확하게 7분이 나와요.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걸리면은 7분이고 안 걸리면 5분 조금 넘는데 출구에서 5호선 타러 가는 그 길까지 진짜 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5호선 출구 쪽을 구한 게 아니라 2호선 출구 쪽을 구한 거죠. 그래서 더 걸어야 되니까 지하철 승강장까지 토탈 시간이 한 10분에서 13분이 걸리는 거죠. 생각보다 그거 되게 1, 2분 지각의 상황에 놓였을 때 1, 2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꼭 걸어서 승강장 위치가 어딘지도 확인해 보시고 내려서 회사칸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꼭.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그러시긴 하시겠지만 집을 보러 다니실 때 마스크 벗지 마시고 손소독제 꼭 들고 가셔서 들어가기 전에 손 한번 닦으시고 방 보고 나서 손 한번 닦으시면은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거를 여러 개 사서 회사에다가도 두고 집에다가도 두고 쓰거든요.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요. 어디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지하철을 타야 된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작은 거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을 안 알아보고 다닐 순 없으니까 다들 꼭 좀 조심하셔서 건강 조심하셔서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랑 부동산 계약서의 상의 용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류라는 게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힘이 되게 크거든요. 제가 회사 일 경험했을 때도 계약서 상에 서류상의 문구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부동산은 진짜 법의 용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대신해서 싸워줄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미리 시작하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더 뭐 편집해서 올려보거나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삿짐 싸는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이사 경력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집도 본가 집도 이사를 많이 다니기도 했고 저도 자취를 하고 회사에서 발령 난 것 때문에 이사를 또 여러 번 하기도 해서 다음에는 이사하기 전에 이사할 집 빈집 구경이나 뭐 기록 남기는 용에다가 보태서 이사 꿀팁을 한번 오늘도 저의 횡설수설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활용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